안녕하세요. 공주수학입니다. 저번에 그 과부족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러면 텐트 문제를 제가 다시 한번 또 내볼게요. 야영을 갔는데 텐트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야, 텐트에 5명씩 들어가 그랬어요. 5명씩 들어가니까 텐트를 한번 그려봅시다. 그렇게 해서 5명씩 들어간 거예요. 5명, 하나, 둘, 셋, 넷, 5명. 이렇게 5명씩 들어갔어요. 이렇게 쭉쭉 들어갔는데, 그런데 이 10명은 텐트에 들어가지를 못한 거예요. 예? 10명은 텐트 안에 못 들어갔어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야, 그러면은 6명씩 들어가. 그랬어요. 6명씩 들어가니까, 이렇게 6명씩 이렇게 들어갔죠. 6명씩 들어가니까, 마지막 텐트는 텅 비었고, 그리고 그 나머지 그 애는 이렇게 2명이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랬을 때 이 총 학생 수가, 아니, 텐트 수가 몇 개인가를 구해보래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쉽게 구해봅시다. 이 텐트를, 개수를 갖다가, 이거를 갖다가 텐트 수를 X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도 총, 이게 텐트 수가 X개가 되겠죠. 그럼 학생 수는 어떻게 됩니까? 학생 수는 텐트가 5명씩 들어갔으니까 5X가 되는 거죠. 근데 10명이 남는 거죠. 들어가고도 10명이 남았어. 학생들이 더 많이 남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어떻게 돼요? 6명씩 텐트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몇 명이 학생이 부족한 거예요. 여기에 6명씩이니까 6명이 통째로 부족하고, 여긴 2명이 들어갔으니까 6명 더 들어가려면 여기는 4명이 부족한 거죠. 총 마이너스 10명이 부족한 거죠. 그럼 여기선 학생이 10명이 남고, 여기선 학생이 10명이 부족한 거예요. 그럼 학생 수는 600이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죠. 그럼 넘겨봅시다. OX가 넘어가면은 X만 남고, 이게 넘어가면 20이죠. 자, 쉽게 보세요. 텐트 수는 20개예요. 굉장히 간단하게 구하죠. 그럼 학생 수는 몇 명이에요? 5, 20. 5 곱하기 20 플러스 10. 그죠? 6 곱하기 20 빼기 10. 120에서 10을 뺀 거예요. 이거는 100에서 10을 단 거죠. 학생 수는 110명이었던 거예요. 예, 이렇게 텐트 수나 의사 수가 관련된 것은 학생이 남는 것을 더해주고 학생이 부족한 것을 빼주면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저번 시간에 또 비율을 공부했었죠. 비율을 공부했었는데, 비율에 보면은 그 13세기에 인도의 수학자 바스카라라는 수학자가, 굉장히 유명한 수학자가 있어요. 13세기 인도 수학자. 이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중3이나 그때도 피타고라스 정리할 때도 아마 볼 수 있는 분이에요. 바스카라라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이 리라버티라는 책을 통해서 이 수학이 굉장히 복잡한 기호로 나와 있으니까 그 기호나 문자 대신에 수학을 부드럽고 아름다운 시로 표현했대요. 그래서 제가 시를 한번 읽어볼게요. 샛별같이 빛나는 예쁜 눈동자의 아가씨, 내가 당신의 향기와도 같은 지혜를 보여주오. 꽃밭에는 벌떼가 날고, 꽃밭이 있대요. 꽃밭에 벌떼가 날고, 벌떼의 5분의 1은 백합꽃이에요. 그럼 이렇게 그립시다, 우리. 그린 거. 자, 그래가지고 이 벌떼, 총 벌떼를 X마리라고 합시다. X마리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백합꽃에는 벌떼의 5분의 1이 앉았대요. 5분의 1 X가 되겠죠. 그리고 3분의 1은 후라지아 꽃에, 3분의 1은 후라지아.
그리고 두 볼대 차이의 3배의 벌들. 두 볼대 차이라 그랬죠. 3분의 1이 더 크겠죠. 두 벌대의 차이의 3배의 벌들은 장미꽃으로 갔대요. 그리고 그 나머지 한 마리 벌은 실비아 향기와 자스민 향기에 빠져 허공을 맴돌고 있대요. 허공에 맴도는 게 몇 마리예요? 한 마리라 그랬죠. 요 한 마리가 이렇게 허공에 떠돌고 있대요. 꽃밭의 벌들이 몇 마리였는지 내게 말해주오. 아주 아름다운 시로 수학을 표현한 거예요. 그럼 벌대를 x로 했으니까 이 꽃에 앉은 것들을 다 더해봅시다. 다 더해보면 이거는 5분의 1x 더하기 3분의 1x 더하기 3배의 3분의 1x 빼기 5분의 1x 플러스 1 한 개 총 x가 되는 거죠. 5와 최소 공배수 양변에다가 15를 곱해봅시다. 15를 곱하면은 이거는 3x가 되는 거고, 여기는 5x, 여기는 3을 곱했으니까 5가 나오면 5, 3, 15x, 여기는 3이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9x 플러스 15를 곱하니까 15고, 이게 15x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은 8x예요. 두 개 더하면 8x죠. 근데 9x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여기서 15x가 있으니까 여기는 총 14x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더하기 15가 15x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14x를 넘겨버리면은 x는 15, 총 벌대는 그죠? 15마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5마리. 그죠? 그러면 한번 그 몇 마리씩 앉아있나 한번 봅시다. 백합꽃에 5분의 1이니까 백합꽃에 3마리 있고, 후라지아 꽃에 5마리가 있는 거고, 장미가 이 두 벌대 차이에 3배라 그랬죠. 두 벌대 차이에 3배. 그래서 6마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허공에 한 마리가 있어요. 그러면은 6, 7마리, 10마리, 15마리. 총 15마리가 되는 거죠. 이 바스카라가 리라버티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도 우리가 이 저번 시간에 본 것으로 이렇게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이제 거속시의 기초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어요. 우리가 보통 기차나 버스나 뭐 차를 타고 할 때 뭐 시속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시속 60km다. 그리고 고속도로로 가면은 시속 100km로 달리지 마십시오. 이까지가 최고 속력이죠. 그러면 이 시속이라는 게 뭐예요? 시간의 속력이잖아요. 그죠? 1시간 동안에 60km 간다는 거고 1시간 동안에 100km 간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자동차로 이 100km로 달리는 자동차로 간다고 하십시다. 그러면은 1시간에 100km를 가니까 100km를 1시간 가면은 속력으로 가면 몇 킬로 간 거예요? 100km를 간 거죠. 그러면 시속 100km로 2시간을 가면은 100 곱하기 2 하면은 200km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시속 100km로 3시간 가면은 100에다가 똑같이 3을 곱하면 되는 거죠. 이게 거리를 나타내는 거죠. 곧 이 거리라는 것은 내가 간 시속 속력에다가 시간을 곱하면은 이 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라는 것은 시속 몇 킬로로 갔다. 근데 몇 시간 갔느냐? 그 시간을 곱하니까 거리가 나오는 거죠. 근데 요 공식에서 우리가 이것을 뭐 이항 그런 개념으로 양변에 그 시간으로 나눠보는 거예요. 양변에 시간으로 나눠보면은 속력만 남는 거죠. 그럼 속력만 남게 돼요. 요 시간을 곱하기 시간분의 1을 한 거니까 여기도 시간분의 1을 한 거죠. 그럼 요게 약분되고 없어지고 속력만 남겠죠. 그럼 이쪽은 어떻게 돼요? 시간분의 거리라는 것이 나오는 게 돼요.
똑같이 하면은 이 시간만 남겨두고 속력을 양변으로 나눠주면은 속력분의 거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거속시라 그러면은 거리는 이 100km로 갔다. 그럼 시간만 쓸 곱하면은 거리가 나오는 거고, 이 식에 의해서 속력은 양변을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고, 시간은 속력을 거리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동그라미 표시해가지고 여기가 거리, 여기가 속력, 여기가 시간인 거죠. 그래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보통 이렇게 많이 기억하고 있죠. 근데 이 거속시에서는 이렇게 거리하고 속력하고 이 시간 구하는 저 식을 안다고 해서 다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이 단위를 통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시속 몇 킬로로 갔다. 그러면은 1시간에 간 거리잖아요. 시속 60km라. 그랬으면 1시간에 60km를 간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는 뭐 분속으로 뭐 100km로 갔다. 아니 100m를 갔다. 그러면 한 사람은 시속 몇 킬로로 한 거 얘기하고 있고, 한 사람은 분속으로 얘기하고 있으면 서로 이게 얼마나가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뭐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미국인이 와가지고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탔는데 요금이 5,000원이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5,000원이 나온 거예요. 근데 미국인이 5,000원을 줄 때 5,000달러를 줬다고 생각해봐요. 단위가 틀려버리죠. 이거를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면 여기다가 1,200원을 곱해야 돼요. 1달러에 1,200원이니까. 그럼 얼마인 거예요? 이 사람은 6만 원이나 주고 우리나라 택시 5,000원 탈 거리를 갖다 6만 원 주고 한 거예요. 왜? 이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저도 그 예전에 그 베트남에 갔을 때, 베트남 같은 경우는 한 동이 우리하고 한 20배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1원이라 그러면은 거기는 한 20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거기서 택시를 타고 내릴 때 요금을 낼 때 3만 동이라는 거예요. 얼마 타지도 않았는데 3만 동을 낸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굉장히 비싸잖아요. 아까 전에도 보면 6만 원이 굉장히 비싸지. 3만 동이라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싸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한번 봅시다. 3만 동이라 그러면은 1원이 20동이니까, 그죠? 1원이 20동인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가 될까요? 이 3만 동은. 요거 두 개 곱하면은 20동 곱하기 X원이 되는 거죠. 이것은 3만 동 곱하기 1원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X원을 남기기 위해서 이 20동을 나눠주는 거예요. 여기서 20동으로 나눠주면은 동도 없어지고 공이 없어지죠. 1500 곱하기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이렇게 3만 동이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1,5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때 동으로 얘기하느냐 원으로 얘기하느냐. 만약에 거기서 3만 동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3만 원 줬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몇 배를 줄 거예요? 우리가 20배나 비싸게 주고 탄 거죠. 그래서 이 할 때는 단위를 꼭 통일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뭐 단위 통일시킬 때 그 비례식을, 방금 전에도 비례식을 썼었는데, 비례식을 쓰면은 굉장히 계산하기가 많이 편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저희 애가 중학교 1학년인데 그 공부를 그래도 집에 와서 그렇게 또 많이 하는 편이 아니라서 50분 공부하면은 2,000원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2시간 20분을 공부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들이 저한테
얼마를 얼마를 달라고 그럴까요? 얼마를 제가 줘야 될까요? 이것도 비례식으로 보는 거예요. 첫 번째 2시간 20분이죠. 근데 이거는 분으로 나온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간을 우선 분으로 갖춰야 되는 거죠. 그죠? 1시간이 60분이죠. 그죠? 그러면 2시간이면 몇 분이겠어요? 2개 곱하면은 x가 남죠. 그래서 요거 2개 곱하면은 120분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2시간 20분이니까 총 이 시간은 그 분으로 따지면은 120분에다 20분을 더해야 되니까 이거는 140분을 공부한 거죠. 그러면은 50분에 2,000원이니까 140분은 얼마가 될까요? 다른 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x는 어떻게 돼요? x는 50분에 2,000 곱하기 140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를 없애보면은 5, 40이 되는 거죠. 그러면 4,000을 4 곱하기 14 하면은 5,600원을 줘야 되는 거예요. 2시간 20분 공부하면은 5,600원인 거예요. 이렇게 이 공부한 것을 분으로 바꿔서 계산을 해도 되고, 또 다른 방법은 이런 방법을 써도 돼요. 50분에 2,000원이잖아요. 50분에 2,000원이니까 그러면은 10분에는 얼마인 거예요? 그러면은 50x가 되는 거죠. 50x는 2,000 곱하기 10. 그래서 x는 50으로 나눠주면은 400원이 나오네요. 그죠? 그러면 10분에 400원인 거예요. 10분에 400원이니까 그럼 여기다가 써봅시다. 10분에 400원이니까 그러면은 140분은 얼마가 될까요? 요거를 나누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10x는 400 곱하기 140이니까 여기 나누면은 똑같이 5,600원. 이것을 분으로 갖춰서 이렇게 고쳐도 되고, 전체를 갖다가 같은 분으로 해서 해도 되고, 그죠?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10분 단위로 해서 그 10분에 얼마 하는 것을 갖다가 분을 곱해도 똑같은 비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예시를 들어서 문제를 한 개 풀어보겠어요. 보통 그 성인 기준으로 시속 4km 정도로 걸어 다닌대요. 근데 학교까지 거리가 800m인 거예요. 그러면 학교까지 가는데 몇 분이 걸릴까요? 그죠? 그러면 보통 이렇게 문제가 나왔으면 몇 분을 나왔으니까 시간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시간을 하려면 이 속력분의 거리를 나타내는 이 공식을 쓰면 되는데, 이 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서는 단위를 어떤 걸로 통일시켜야 될까요? 보통 보면은 이 단위 통일시킬 때는 이 시속 나온 거, 분속 나온 거, 이걸로 통일시키면 좋아요. 그럼 우선 시속 4km니까 이 800m죠. 그럼 800m를 한번 고쳐봅시다. 1000m가 1km죠. 그러면은 800m는 몇 킬로미터겠어요?
두 개를 곱하면은 1000m 곱하기 xkm는 1km 곱하기 800m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xkm는 1000m를 나눠봅시다. 1000m를 나누고 1km 곱하기 800m니까 이거는 다 미터는 없어지죠. 공 두 개 없어지고 이게 넘어가면 곧 이거는 0.8km가 나오는 거죠. 아, 학교는 0.8km구나. 그냥 우리가 쉽게 봐도 그냥 쉽게 구하는 거죠,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은 얼마가 되느냐 해보면은 시간은 이 속력분의 거리이기 때문에 속력은 우리가 4km로 통일을 시켰죠. 그리고 거리는 이제 0.8km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양변에다가 10을 곱해줘 봅시다. 10을 곱해주면은 분모는 8이고 이거는 40이죠. 그럼 약분을 하면은 시간은 얼마나? 5분의 1 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몇 분을 물었잖아요. 그죠? 그럼 몇 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60분이 1시간이죠. 그죠? 그러면 5분의 1 시간이니까 이렇게 씁시다. 1시간은 60분이니까 5분의 1 시간은 몇 분이 될까요? 그러면 x는 어떻게 돼요? 두 개로 곱하면 되죠. 아까 전에 시간 다 약분되는 거예요. 그러면 5분의 1 곱하기 60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12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의 걸음걸이 시속 4km로 학교까지 800m가 될 때는 12분 걸린다는 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리 속력 시간 할 때는 우선은 거리는 시속 몇 킬로미터다 나왔으면은 그 시속에다가 시간만 곱하면은 거리가 나오는구나. 그죠? 근데 여기서 속력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양변을 갖다가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양변에다가 속력을 나누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단위는 이 시속으로 나온 거라든가 아니면은 분속으로 나온 거. 그 속력에다가 속력, 시간하고 거리를 같이 맞춰주면은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어요. 감사합니다.